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등 프로토의 중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월 9일 해외 축구 3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스포츠 가족방은 24시간 100% 무료 공유 중이며 모든 스포츠에는 100% 정답은 없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께 적중이 아니라 수익으로 보답해왔다는 점 오늘도 책임지고 분석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아스날 리버풀 경기 분석하겠습니다. 아스날은 4-3-3 구조에서 웨데고르가 하프 스페이스에 서며 빌드업과 마무리 사이를 연결하는 전형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한다. 부카요 사카는 오른쪽 윙에서 폭을 잡다가도 안으로 좁혀 들어와 왼발 기준의 인사이드 컷인을 시도하며 상대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을 흔들어 놓는다. 이때 반대편에는 트로사르가 넓게 서 있다가 타이밍을 맞춰 안쪽으로 파고들며 웨데고르의 직선적인 침투 패스와 사카의 방향 전환 패스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가져간다. 그래서 웨데고르와 사카의 패스가 반대편으로 전환되는 순간 트로사르는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깊게 파고들어 수비 시야의 사각지대를 노리는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볼을 이어받은 트로사르는 낮고 빠른 크로스나 컷백 각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박스 중앙에서 자리 잡은 요케레스에게 날카롭게 공을 떨궈주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요케레스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힘과 침투 타이밍을 바탕으로 수비 라인 뒤 공간을 공략하고 세컨 터치에서 바로 슈팅으로 이어가는 마무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타입이라 이 컷백 루트와 궁합이 좋다. 또한 중원에서는 삼선이 라인을 과도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볼 근처의 숫자를 확보해 역습 리스크를 줄이는 레스트 디펜스를 유지하면서 전진 패스 타이밍만큼은 과감하게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측면 수비 라인은 사카 트로사르 쪽 풀백에게 오버래핑 빈도를 선택적으로 부여하며 공격되는 숫자를 실어주되 수비 전환 시에는 빠르게 라인을 정렬하는 식으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리버풀은 4-2-3-1 형태에서 2명의 더블 볼란치가 1차 빌드업과 압박 회피를 동시에 담당하는 구조다. 맥앨리스터는 수비형과 중앙 미드필더 사이 역할을 오가며 압박을 한 번에 풀어내는 전진 패스를 공급하고 리듬을 조절하는 템포 메이커로 기능한다. 비르츠는 이선 중앙에서 라인 사이 공간을 파고들며 침투와 패스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유형이라 박스 근처에서의 라스트 패스 퀄리티가 핵심이 된다. 에키티케는 최전방에서 뒷공간 침투와 사이드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반복하며 아스날 센터백들을 넓게 끌어내 상대 수비 간격을 벌리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도 더블 볼란치 라인이 넓게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아스날의 전방 압박과 중원 압박에 볼을 빼내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세컨볼 경쟁력에서 밀리는 장면이 나올 여지가 있다. 측면 풀백들은 높은 위치까지 전진의 크로스와 오버래핑에 관여하지만 순간적으로 볼이 끊기는 상황에서 하프 스페이스 뒤편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잦아질 수 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제공권을 활용한 득점 루트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박스 근처에서 파울을 많이 허용하게 되면 오히려 역으로 세트피스 수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리버풀 역시 전방 압박 강도가 높고 라인 전체를 끌어올리는 스타일이라 전반 초반에는 아스날에게 편안한 빌드업을 허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아스날은 웨데고르와 사카를 중심으로 트로사르 요케레스까지 연결되는 세밀한 공격 패턴을 구축하고 있고 후반에는 제수스와 마두에케라는 크랙 자원으로 한 번 더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유를 갖추고 있다. 반면에 리버풀은 높은 라인과 강한 압박이 장점이지만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동시에 내줄 위험이 있어 90분 내내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교체 카드의 영향력 그리고 홈 경기장의 에너지까지 감안하면 이번 승부는 아스날이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두 번째 경기 크레모네세 칼리아리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크레모네세는 3-5-2-3백을 촘촘하게 세워 먼저 수비부터 안정시키고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를 자기 진영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경기를 설계한다. 보나촐리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지는 타깃 자원으로 크로스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대 수비를 묶어주면서 세컨볼까지 노리는 중심축이다. 오케레케는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역습형 공격수로 육상 선수급 스프린트와 가속력을 바탕으로 최종 수비 뒷공간이 보이는 순간 곧바로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강점이다. 제르비는 3백 앞선과 중원 사이 지점에서 공을 받아 방향을 전환하는 핵심 플레이메이커로 인터셉트 이후 첫 번째 전진 패스를 책임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크레모네세는 상대의 패스를 끊어내는 순간 제르빈 쪽으로 공을 집중시키고 그 타이밍에 맞춰 오케레케가 뒷공간으로 폭발적으로 침투하는 전형적인 선수비 후역습 패턴을 반복한다. 제르빈이 날카로운 킬패스를 뒷공간으로 찔러 넣으면 오케레케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한 수비 라인이 정렬되기도 전에 골키퍼와의 1대1 찬스가 바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다. 보나촐리는 이 상황에서도 중앙에서 수비수를 잡아 끌며 공간을 열어주고
컵백 상황이나 세컨볼에서 추가 슈팅을 노리며 역습 한 번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홈에서는 수비 집중력과 전환 속도가 한층 더 살아나기 때문에 크레모네세의 선수비 후역습 컨셉 하나만으로도 상대에게 충분히 악몽 같은 90분을 선사할 만한 위협을 갖추고 있다. 칼리아리는 4-3-1-2 포메이션으로 중앙축을 두텁게 가져가며 중원 싸움에서 힘과 활동량을 앞세워 경기를 풀어가려는 성향이 강하다. 보렐리는 전방에서 상대의 센터백과 부딪히며 라인을 끌어내는 움직임과 연계를 겸하는 공격수로 등지는 플레이와 침투 타이밍으로 파트너를 살려주는 타입이다. 폴로른쇼는 넓은 활동량과 피지컬을 바탕으로 박스2박스 역할을 수행하며 중원에서의 세컨볼 경쟁과 압박 강도를 동시에 책임지는 미드필더다. 에스포지토는 보다 마무리에 특화된 공격 자원으로 박스 근처에서의 슈팅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존재감으로 득점을 노리는 전방 옵션이다. 다만 4-3-1-2 구조 특성상 측면 자원이 얇기 때문에 풀백이 전진했을 때 하프스페이스와 사이드 채널을 동시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전환 상황에서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노출된다. 중원 3명의 간격이 넓어지는 구간에서는 폴로른쇼에게 수비와 공격 양쪽 부담이 과도하게 실리며 그 여파로 1차 압박이 헐거워지고 두 스트라이커에게 전달되는 패스의 질도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원정에서는 라인을 함부로 올리기 어렵지만 득점이 필요해지는 순간마다 자연스럽게 전진 폭이 커지면서 최종 수비 라인 뒤 공간 관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칼리아리는 중앙에서의 투지와 세컨볼 경쟁력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3백을 등에 둔 크레모네세의 날카로운 역습 패턴을 90분 내내 견뎌내기에는 구조적인 리스크가 적지 않은 팀이다. 크레모네세는 3백을 단단히 세운 뒤 제르빈의 킬패스와 오케레케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앞세운 선수비 후역습 패턴으로 적은 찬스에서도 높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칼리아리는 중앙 싸움에서의 투지는 분명하지만 라인을 올리는 순간마다 뒷공간과 하프스페이스 관리에 불안이 드러나는 구조라 원정에서 90분 내내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전술적 상성과 홈 원정 조건 그리고 흐름이 한번 기울었을 때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크레모네세가 준비해 온 후역습 패턴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며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세 번째 경기 AC밀란 제노아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AC밀란은 3-5-2를 기본으로 가져가지만 공격 시에는 윙백과 이선이 라인을 강하게 끌어올리며 3-2-4-1에 가까운 공격적인 형태까지 변주하는 팀이다. 하파엘 레앙은 왼쪽 측면과 하프스페이스를 오가며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드리블로 수비 라인을 찢는 역할을 맡고 있고 순간 가속과 방향 전환이 워낙 날카로워 한번 공간이 열리면 수비가 버티기 쉽지 않다. 로프터스 치크는 체격과 발밑 기술을 겸비한 미드필더라 하프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으면 전진 드리블과 라인 사이를 가르는 패스로 상대 압박을 한 번에 깨는 능력이 좋다. 모드리치는 수비 라인 앞에서 경기 전체의 템포를 조율하면서 한 박자 빠른 전진 패스와 대각선 전환 패스로 공격 방향을 자유롭게 바꿔주는 전형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한다. 공격 전개에서는 레앙, 로프터스 치크, 필크루크를 의도적으로 오른쪽 측면과 그 주변 공간에 집중 배치해 상대의 수비 블록을 오른쪽으로 끌어당기는 오버로드 패턴을 먼저 가동한다. 수비가 로프터스 치크와 필크루크를 막기 위해 그쪽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순간 모드리치는 곧바로 시야를 반대로 돌려 반대편 측면에 대기하고 있는 플리식에게 오픈 패스를 공급한다. 플리식은 상대 풀백 한 명을 정면에 두고 1대1 상황에서 돌파와 컷인, 슈팅까지 한 번에 가져가는 유형이라 마치 농구에서 아이솔레이션을 걸어놓은 듯한 전형적인 개인기 극대화 상황이 자주 연출된다. 세트피스에서도 모드리치의 킥과 필크루크 레앙의 제공권을 활용해 파포스트와 세컨 지점을 동시에 공략하며 세컨볼 경합에서 계속 우위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득점 기대값을 올리는 팀이기도 하다. 제노아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포백과 더블 볼란치가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만들고 그 앞 이선이 연계와 전진 패스로 공격을 설계하는 구조를 가져간다. 로렌초 콜롬보는 중앙에서 움직이는 스트라이커로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과 마무리 그리고 등지고 공을 받아주는 홀드업 능력을 통해 공격의 기준점을 만들어주는 자원이다. 콜롬보는 필요할 땐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까지 내려와 볼을 지켜주고 이선에게 다시 떨려주는 움직임으로 공격 전개에 관여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 그른베크는 드리블과 전진 성향이 강한 미드필더라 볼을 잡으면 상대 라인 사이를 파고들며 중거리 슈팅이나 과감한 전진 패스로 경기의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는다. 스탄치오는 좁은 공간에서 방향 전환과 패스를 통해 수비를 벗겨내는 능력이 좋고 박스 근처에서 날카로운 수루 패스와 세트피스 킥을 담당하는 플레이메이커 자원이다. 다만 수비 시에는 풀백이 1대1대인 방어에서 버텨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윙어와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하프스페이스와 측면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약점이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측면까지 끌려나가면
중앙에서는 콜롬보 앞으로 전개되는 패스를 차단할 숫자가 부족해지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파포스트 마킹과 세컨볼 정리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종종 나오고 한 번 클리어한 뒤 두 번째 볼에서 집중력이 떨어질 때 실점 위기를 맞는 패턴이 눈에 띈다. AC 밀란은 레앙 로프터스 치크 모드리치 플리식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아이솔레이션 설계를 통해 한 번의 방향 전환만으로도 경기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공격 패턴을 갖춰가고 있다. 반면 제노아는 콜롬보 그랜베크 스탄치오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격을 노리지만 풀백 한 명이 플리식과 1대1 매치업을 전후반 내내 감당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술 상성과 측면 매치업, 세트피스 경쟁력까지 모두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AC 밀란이 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승리를 노려볼 만한 구도라는 판단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상으로 1월 9일 해외 축구 3경기 프리뷰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픽은 저희 가족방에서 매일 무료로 공유되고 있으며 조합픽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